자, OT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내 이름은 알고 왔죠?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 최우등 졸업했습니다. 그 수석 졸업은 아니고 상위 30% 안에 들어가면 줍니다. 러셀에서는 지금 대치, 목동, 부천, 분당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는 김동국 선생님 강의가 올라가지만 바탕 공식 유튜브에서는 내 해설 강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바탕 모의고사랑 본바탕 모의고사도 아마 내 해설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업의 목표 그 다음 페이지.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학습 및 시간 단축 밑바탕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수능이 치러진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나올 만한 개념은 다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학 개념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이 전공이 국어 국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수업 받느냐에 따라서 학설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내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문학 개념은 첫 번째 국어 사전, 다음에 두 번째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인정했는지 여기에 기준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기준 두고, 자, 다음에 OX 퀴즈,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뭐 상춘곡, 면항전가, 그리고 관동별곡 등등 필수 고전시가 작품 쭉 강독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필수 고전시가 이 작품들을 담고 있는 기출지문 있죠? 그걸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관습적 표현 잘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글 튕김 현상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 읽었는데 뭔 말이지? 싶을 때 있죠. 그걸 없애겠다고. 그걸. 그래서 오늘 생각의 정리라는 걸 참 많이 말할 겁니다. 자, 다음에 독해의 기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일문단의 문제제기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 이해와 그 다음에 인과관계 파악, 이 두 가지가 글퉁림 현상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주요한 원인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 싶으면 살짝 어려워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작년 수능은 좀 쉽게 나왔죠. 작년 수능. 그런데 2024 수능은 1컷 몇 점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잘 몰라? 재작년 수능 2년 전에 하작 기준 1컷 87점, 언매 기준 1컷 84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 수능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3년도에는 화작 기준 1컷 95점, 언매 기준 91점. 근데 여러분, 여기 맞춰서 공부할 거야? 여기 맞춰서 공부할 거야? 위에가 낫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맞춰서 쌤이 11월까지 스텝을 구성해 놨는데,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이게 기본 기출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요새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강사들의 기본 수업과 비교해서도 여기 실려 있는 질문들이 특별히 어렵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이거 어렵다고 도피하면 더 쉬운 건 없다. 알겠죠? 더 쉬운 건 없어. 더 쉬운 거 들으려면 고 1, 2강의 들어야 돼. 이해되죠? 자, 다음에 법 경제지문 독해에 필요한 배경 지식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국어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게끔. 자, 그리고 배부 자료 안내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교재는 기본 기출 분석 세트입니다. 개념편, 문제편 이렇게 되어 있고, 필수 구매로 바탕 미니 모의고사 구매하게끔 되어 있었을 텐데, 오늘 본교재 관련해서 두 권이죠. 개념편, 그 다음에 해설편. 쌤 해설의 이 퀄리티 상당히 자부심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오늘 받은 교재의 해설편을 펼쳐봐도 좋고, 아니면 솔책자 중에 기본 기출분석 워크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 뒷부분 펼쳐봐도 좋겠습니다.
편한 거 아무거나. 뒷부분. 그 뒷부분 펼쳐보면 특징이 뭐냐면 문제 해설 말고 지문 해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지문 해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기 읽고 뭔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지, 각 구절 읽고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는지, 독서 같은 경우에는 각 단락단락 읽을 때마다 이하의 내용을 원활하게 독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지 내가 떠올린 말을 문장으로 다 풀었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그렇게 생각 정리를 안 했다면 제대로 안 읽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매주마다 수업 복습은 지문 해설을 납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읽어보면서 그래서 수업 때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납득해주고, 워크북 문제 있죠? 이 본교재에 실린 것보다 살짝 쉬운 것들로 구성했습니다. 살짝.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면 풀 수 있게끔 숙제도 구성했으니까 지문 해설 위주로 이 본교재와 그 다음에 과제 풀이해주면 좀 빨리 체화가 될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작년에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욕을 먹었는데 올해는 콘텐츠 중복 때문에 시중 콘텐츠랑 중복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욕 좀 먹었는데 올해는 중복 없을 겁니다. 내가 연말에 바탕 대표님 만나서 단판 지었습니다. 술 한잔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웬만하면 중복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컨대 여기 실려있는 1회차 문학작품이 이 1월 말에 나오는 수능특강 문학작품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이후에 본바탕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정도의 중복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들어가 있는 질문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본바탕에 너무 집어넣고 싶은데 라고 하면 한두 질문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률은 아마 많아도 20%를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니 모의고사는 다른 사람은 줄 수 없는 이 바탕 문제 여러분이 따로 받아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야, 뭐야?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 사이라서. 자, 그 다음에 이 얘기 했고, 그리고 비기출 엔제 있죠? 문학 강화 엔제랑 그리고 독서 강화 엔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단순 양체교용입니다. 알겠죠? 단순 양체교용인데 제재별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문학 강화 엔제는 현대시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강화 엔제는 인문 예술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아서 학습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는데 얘 숙제 검사 안 합니다. 그리고 쌤 저 과탐이나 수학 너무 급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왜 나눠주느냐? 여러분 현관 와서 옆구리 두툼하게 자료 많이 끼고 가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간슬개 선택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겨울방학 동안에 한번 불살라서 국어 한번 조져보고 싶다. 그러면 간슬개 괜찮아. 왜냐면 간슬개가 뒤쪽에 지문 해설이 다 실려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낯선 지문으로. 다만 간슬개 문제 풀다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해설 읽어봐도 그러면 그냥 놔둬. 이감이 좀 그런 게 많아. 이감이. 이 업체별 좀 특징이 있는데 이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6, 9월의 경향성은 제일 빨리 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추론이 다소 억지스러울 때가 있어. 추론이. 내가 바탕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추론이 되게 깔끔하거든. 바탕이 살짝 쉬운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문제 풀다가 지문에서 읽어보고 문제에서 읽어도 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도 돼.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해됐죠? 자, 다음에 얘네들 중에서 숙제 검사는 얘만 할 겁니다. 얘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방금 에코백 받았을 텐데 거기 보면은 에코백 안에 클리어 파일이 있을 겁니다. 꺼내 봅시다. 자, 기본 기출분석 워크북 있죠? 그 숙제 한 걸 다음 주에
클리어 파일에 같이 끼워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닐 안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간에 끼우라는 얘기입니다. 비닐 안에 넣으면 이거 비닐 찢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표지는 국어 천재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쓴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쓴 겁니다. 뭐 쌤, 뭐 국어 천재까지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보다는 조금 가르치 능력은 되는 정도에 불과한데, 두 번째 페이지 보면 클리어 파일의 두 번째 페이지 수강생 신상 명세서가 있을 겁니다.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한테 상담하러 오고 싶을 때 이걸 작성해서 오면은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이구나 내가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체크된 거 보면 보통 문제점이 뭔지 거의 다 보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작성해서 나한테 상담 올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그 옆쪽에 보면 기본 기출 분석 사용 설명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를 좀 더 친절하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는 독서, 문학 해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과제 채점표 있죠? 과제 채점표. 네, 그 과제 채점표는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점수로 등급이 매겨지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아니, 국어 점수 좀 올리려고 왔는데 숙제 있는데 점수 떨어진다고 막 최하 이런 거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채점 기준은 성실성이 최우선입니다. 성실성. 그래서 매주 빠지지 않고 지문에서 읽어보면서 잘 제출했는가. 그래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풀었다만 돼도 최상, 상중하 중에 상을 주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문자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 질문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기본 기출분석 워크북 문제 풀면서 질문사항이 생기면 문학이든 독서든 둘 중에 하나만 질문을 이 안내에 따라서 기재해주면 조교들이 숙제 검사하면서 거기다 답변 달 겁니다. 그래서 올해 조교들은 내 강의 다 따라서 듣습니다. 걔네들이 국어를 못해서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거 강의 찍고 있죠? 조교들한테 쏴줄 텐데 이유가 설명이 나랑 다르면 안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조교들이 질문할 겁니다. 다만 안내사항에도 써놨듯이 간슬기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간반의 색채가 너무 강해. 그리고 추론이 좀 억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간 간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냥 연습용으로만. 물론 나중에 뭐 유평 대비 그리고 7월달 이후부터는 이간 모의고사 현장에서 응시합니다. 자, 다음에 그 월요일 날 쌤 하루 종일 여기 있습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몇 년째 지금 엄영대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서버 시즌에 몇 명이나 뺏기지. 아무튼 간에 아침에 수업하고 나면 지금 이거 수업하기 전까지 쌤이 4층 교무실에 있습니다. 4층, 3층 아닙니다. 4층입니다. 알겠죠? 4층. 그래서 질문 있는 사람은 월요일 오후에 4층 교무실 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수요일 날 오후에도 점심 먹고 잠깐 짬이 나니까 그때 질문 있는 사람은 미리 얘기하면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여기 보이죠? 수능시험 3번 쳤습니다. 3번. 현역 때 다 떨어지고 성균관대 갔다가 한 번 더 쳐서 서울대 갔는데 대학 가서는 고시 4년 반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총 수험생활 7년 반. 7년 반. 여러분 같은 생활을 7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러셀에 있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학습,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쌤은 상담할 때 그냥 이거 더 풀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상 명세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는 이유도 좀 상담을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보통 선생님들 질답할 때 15분 이렇게 하는데 길 때는 뭐 40분 이렇게 갈 때도 있습니다. 뭐 상담하다 보면은 자기 얘기하면서 울컥해가지고 우는 친구들도 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자, 그리고 개별 클리어 파일 가지고 표준화된 관리 시스템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각자 좀 밀착이 돼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올해는 좀 신경을 썼고, 자, 다음에 하반기에는
모의고사 현장에서 응시하고 나면 주로 여기 정규반에 이간 모의고사가 될 텐데 이간 모의고사 응시하고 나면 이렇게 성적표가 나갑니다. 그래서 문자 링크로도 나가고 실무 성적표도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감 88점인데 이감 88점이면 꽤 잘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감에 1과시 83, 4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100분이 한 97 정도 되겠죠. 이 정도면. 그런데 보면 얘가 지금 뒤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5단율이 5.6%입니다. 근데 2분대 틀렸어. 근데 항목이 고전시가거든? 이 친구는 과연 고전시가가 약한 걸까? 화자 풀고 독서 푼 다음에 문학 갈 때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그럼 이 친구의 해결책은 어떻게 가야 돼? 그냥 문학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주간지 공부하면 안 돼. 하루하루 지분을 끊어서 공부하니까 80분 동안의 긴 호흡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점수가 88점인데 5.6%짜리 문제를 틀린다라는 건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 1 풀고 쉬었다가, 데이 2 풀고 쉬었다가, 이거의 폐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친구는 그러니까 주간지 풀면 안 돼. 아니면 한 번에 쭉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만 봐도 뭐가 문제인지 금방 다 나온다고. 이런 것만 봐도. 자, 그리고 여러분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 친구 92점까지 찍었죠? 72점이죠? 7월 20일에. 그 전에 1월 달에는 59점이었습니다. 부천 다녔던 친구인데, 92점. 굉장히 잘 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감은 95점까지 찍었습니다. 전체 수강생 중에 한 10등 안에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점수가 많이 올라간 건데, 근데 봐봐. 이때 이 정도로 떨어졌거든? 그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 평균은 어떻죠?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근데 왜 이 친구는 성적이 떨어졌을까? 이유가 뭘까? 이때 무슨 생각했을까? 국어 이만하면 됐다. 이제 수학해야지. 여러분, 국어 밀당 되게 잘하는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 관심을 덜 주잖아. 금방 털어줍니다. 보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세게 좀 뭐라 그랬거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국어는 해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수학, 탐구, 특히 탐구. 왜냐, 과탄사탕. 얘는 뭔가 진도가 눈에 잘 보이거든. 그래서 이 하반기 때 특히 한 8월, 9월 넘어가면 이감 시험점을 받고 출석자 간 다음에 집에 가는 애도 되게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명 걸려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나한테 걸려가지고. 야, 너 왜 가? 강의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국어 끝까지 꾸준하게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확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생깁니다. 이해됐죠? 자, 열심. 이란 말은 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칠판 지우개 왜 이래? 우리 회사 회장님, 손준 회장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창 인터넷 강의 하실 때 내가 수강생이었거든. 온라인 수강생. 여러분, 열심히란 건 사전적인 뜻으로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쓰이라는 뜻인데, 이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굉장히 멋진 뜻이야. 이게 뜨거울 열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가슴 뜨겁게 공부하는 뜻이죠. 가슴 뜨겁게. 그러니까 나 오늘 C급 공부 열심히 했어. 유튜브 봐야지. 열심히 아니죠. 열심히 아니죠. 알겠죠?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열심히인 겁니까? 두 가지 정도로 기준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여기 등원하면서 플래너 다 받았죠? 플래너. 그죠? 네, 플래너 짤 때도 내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처음에는 야, 진짜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부터 출발해야 돼. 막 의욕 넘쳐서 이것저것 집어넣다 보면 며칠 못 갑니다. 그래서 점점 폼이 좀 올라오는 그 상태를 느끼면서 뭔가를 추가해줘야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알겠죠? 성취감을 맛보면서 좀 늘려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플래너를 예컨대 6일 그리고 일요일 반나절 정도 짰어. 그걸 다 지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다음에 두 번째. 난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좀 쉬어가면서 해. 열심히 하는 거죠. 알겠죠? 그 찔끔 보고 유튜브 시청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수능 국어는 결국 읽고 이해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하나하나의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문장의 의미를 결합해 논지를 파악하는 좀 지겨운 과정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3, 4월 달쯤에 여기서 많이 탈락합니다.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참아야 돼. 견디다 보면 한 7, 8월 달쯤에 점수가 좀 점프 많이 합니다. 찾기나 트랙이 되기보다 있는 그대로 주어진 글을 온전히 읽어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슴 뜨겁게 공부합시다. 경험자인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 오늘 본교재 들어갑시다. 오늘 독서부터 할 겁니다. 자, 독서는 140쪽. 자, 교재 140쪽. 자, 구체적으로 오늘 수호 주제는 이걸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데. 선생님이 진짜 싫어하는 기출 문제집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자이스토리. 두 번째, 마더텅. 세 번째, 메삼비, 메삼루. 네 번째, 마르고 달토로. 특징이 뭐죠? 왜 싫어할까? 네 개 중에 하나 다 갖고 있죠. 지문 해설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냐면 문제 풀고 나서 문제 해설 보죠. 아, 근거가 여기 있네 밑주시고 확인하는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식의 공부로 국어가 바뀔 수 있을까? 이미 그런 식으로 몇천 문제 풀지 않았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해당 선지가 정오답인 이유에 대한 근거 찾는 그런 게 아니고 애시당초에 이 근거가 들어가 있는 지문의 그 부분 왜 읽을 때 애초에 집중해야 되냐고. 애초에 왜 그렇게 읽어야 되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놓쳤어가 아니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읽어야 얘를 집중할 수 있었을까? 얘를 납득해줘야 돼. 그래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야 정보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다음에 오늘 개념정의 똑바로 읽어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국어 3등급 이하의 특징이 뭐냐면 개념정의 읽을 때 너무 대충 읽어. 그러니까 개념정의 읽고 나면 키워드만 남깁니다. 내용을 남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용이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개념정의 똑바로 읽어라 이 얘기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정확성과 속도의 관계 무조건 이게 우선입니다. 알겠죠? 무조건 정확성이 우선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지문에서 읽다 보면 이게 진짜 허영심이 들어갈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일 때가 있느냐. 이 지문 안 뚫리는데 오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납득될 때까지 한 2시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 공부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방잡 찍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또 여기에만 찍으면 한 지문 한 2시간 공부하고 있어. 시험장에서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추천은 2번씩 푸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간 설정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 한 30분 정도 차분히 지문 읽어보는 식으로. 알겠죠? 근데 지문에서 읽어보는 시간을 30분 이상 투자하진 않길 바랍니다. 한 지문당. 왜냐하면 여러분이 국어만 해서 대학 갈 게 아니잖아. 이해돼요? 그럼 30분 갖고 이해 안 되는데 다음날 다시 봐.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날 다시 봐. 그래도 안 되면 나한테 들고 와. 답변해주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140쪽 작년 6월 더보기 평가 문제인데 쌤이 굉장히 사랑하는 지문입니다. 굉장히 잘 냈는데 문제를 여러분 일단 시간 1분 줄 테니까 1문단만 읽어봅시다. 1문단만 시작.
자, 그만 같이 봅시다. 여러분, 최근 기출문제 치고 되게 평이하죠? 1문단 전혀 어렵지 않았지? 자,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여기 밑줄,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밑줄. 여러분, 여기서 방금 그 밑주신 부분 있죠? 읽어서 두 가지 생각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독해의 속도가 판가름 나는 거죠. 이 지문은. 뭘까? 힌트 주겠습니다. 그런데 있죠. 두 번째 줄에 세모쳐 봅시다. 오늘만 치는 겁니다. 쌤 원래 이렇게 표시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오늘만 치는 겁니다. 오늘만.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영어 학원이나 또는 다른 국어 학원 다닌 경험 다들 있을 텐데 수업 시간에 but however 그러나 그런데 세모치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왜 치죠? 왜 치죠? 왜 중요하죠? 그러면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읽으라는 얘기지? 어떻게 집중하죠? 아, 미안합니다.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나는 구체적인 거 좋아해. 왜냐하면 구체적이지 않으면 행동은 안 나와. 아, 다음부터 똑바로 읽어야지. 다음부터 똑바로 읽었어? 그 추상적인 내용은 되게 공허해. 쌤 3.3에서 느꼈던 점들입니다. 공부 계획과 습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안 돼. 아무튼 왜 세모쳐야 되는 거죠? 왜 중요하죠? 여러분 잘 봐봐. 그냥 그런데야 아니면 앞문장 고려했는데 그런데야? 앞문장 고려했는데 그런데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다시 천천히 읽어봅시다.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서술어 뭐죠? 서술어 뭐죠? 당연하다죠. 그렇죠? 당연한데 그런데죠. 첫 번째 생각 뭐지? 바꿔 말하자면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당연한 게 아니잖아.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거죠. 뭔 생각해 줘야 돼? 무슨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얘는 왜 당연하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해야지. 맞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맞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무시하고 지금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뭘 예상해 볼 수 있죠? 그것으로 인한?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2, 3문단 있죠? 묶어봅시다.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락이죠?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1문단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납득해 가는 사람은 정문행이 어떻게 느껴지죠? 맞을 수가 없지.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쌤이 왜 지문 해설이 없는 기출문제집 싫어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을 먼저 따로 풀고서 수업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추천하는 기출문제집은 이감으로 기출입니다. 이감으로 기출. 이감 측에서 기출문제 해설 직접 다 붙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 물론 내 생각에는 내가 지문에서 더 잘 쓴 것 같긴 한데.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또 봅시다. 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흔히 과도제라고 한다. 이는 정치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밑줄, 기업 경영에서도. 자, 그러면 생각이 정리 세 번째. 이 안에서 과도제적 경영은 정치 조직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이 될 것이다? 기업 경영, 그렇죠. 그러니까 1문단 있고 이 세 가지 생각이 정리된 상태에서 그 다음 문단 넘어가 줘야 돼. 그래야 오히려 뒷부분을 읽는 게 빨라지는 거죠. 납득되나?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는데 시간 여기 적혀있죠? 8분 주겠습니다. 8분. 질문 읽고 나서 문제 풀어봅시다. 시작.
2분 전. 일 분 전. 자, 그만 같이 봅시다. 여러분, 이 시간은 실무 체계되기 시작할 때 그 기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주어지는 시간이 너무 빡빡하게 느껴져서 문제를 너무 많이 못 풀겠다 싶은 사람은 매 시간마다 독서 지문 한 3, 4개씩 나갈 겁니다. 미리 풀어와도 좋습니다. 다만 채점은 안 됩니다. 알겠죠? 채점하는 순간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 내 설명이. 그러면 생각이 정리 효과가 없죠. 알겠죠? 그래서 미리 좀 풀어온 다음에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겠다. 그것까지는 괜찮아. 자, 같이 봅시다. 이 문단부터 가겠습니다. 모든 주주가 경영진에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 밑줄. 모든 주주가 경영진에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 밑줄. 여러분 이거 7글자로 줄여봅시다. 힌트는 1문단. 맞죠? 민주적 운영체제. 이게 강사들이 얘기하는 연결이란 거죠. 근데 연결하기 위해서 방금 근거를 어디서 잡았죠? 예. 또는 개념정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정리를 하기 위해선 애시당초에 1문단 읽을 때 뭐의 의미를 잘 살려줬어야 돼. 그러나, 그런데. 맞습니까? 당연한데, 그런데. 이렇게 읽었더니, 이거 문제인데? 인식이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독해란 건 결국 생각의 정리, 그 다음에 납득, 이 과정이 연속인 건데, 여러분이 독해하고 나면 체화하기 위해서 꼭 이걸 남겨줘야 돼. 독해 태도를 명시적으로 정리해줘야 돼. 자, 약속합시다. 여러분, 다음 지문부터 예컨대 지문에 그러나 그런데 나오면 집중해줘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읽었죠? 이거 나오는 순간 앞뒤 문장 좀 더 연결해서 읽어줬죠? 그랬더니 의미가 도출이 됐죠? 다음부터 그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남아야 돼. 국어는 지식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함에서 제외하고 여러분이 기출 분석하면서 이런 태도를 남겨줘야 다른 지문 읽을 때도 똑같이 읽을 수가 있다고. 그죠? 그러면 내용이 조금 바뀌지만 이런 거 보이는 순간 똑같은 얘기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하고 있네. 이게 보인다고. 이해되죠?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래서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민주적 운영체제.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에서 경영진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뭐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따라서 공동체적 경영이라는 놈은
모든 주주가 경영진에 포함이 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내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끊어주고, 여러분 아까 이거 했잖아. 그죠? 그러면 어디에도 이번에 세모 쳐볼까? 그러나 맞나? 자, 그 일문단위랑 똑같아. 이게 당연해. 그러나 예죠. 됐죠? 그러면 방금 끊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문장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A 하면 B란 얘기는 여러분 이거 영어로 따지면 if A, B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밑에 이 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조건과 효과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 1문단에서 생각이 정리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뭐였지? 왜? 두 번째 뭐였죠? 문제점은 없을까? 세 번째, 기업 경영이 초점이겠네. 됐죠? 이거 끌고 와서 방금 그거 의미 다시 살려봐.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과도제적 경영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뭘 서술하고 있는 거지? 과도제적 경영이 나타나는 조건. 이해되나? 그러면 뭐에 대한 답이 내려진 거죠? 왜? 됨. 1문단에서 정리했으니까 납득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조건 내용 다시 읽어봅시다. 언제?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맞나? 그러면 그 조건을 여기 붙여서 생각해봐. 여기 붙여서 예컨대 우리 삼성전자 생각해 봅시다. 기업의 규모 졸라 크죠. 근데 모든 주주가 싹 다 경영진이야. 말이 돼? 그리고 쌤이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 몇 주 샀어. 그러면 주주 될 수 있는 거죠. 전문성 있나? 그치? 자,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한 3주를 갖고 있는 내가 주주총회 가서 뭔가 발언한다. 완전 도떼기 시작되는 거죠. 이해됨?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이런 조건이 되면 뭐가 실현되기 힘들다? 얘네들이 실현되기 힘들다고. 이해됐죠? 자, 계속 갑시다. 자, 3문단. 과도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체제는 권한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이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여기 밑줄. 이런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말 이상해. 분명히 전문성 얘기는 어디도 있었죠? 여기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대. 좀 이상하죠? 이거 어떻게 독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그 생각을 했어야 돼. 여기서는 모든 경영진이 어떻게 돼야 돼? 전문성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모든 주주가 사업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모든 주주가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로 줄여놓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분들로만 이렇게 남기겠다. 독해 그렇게 하죠. 자, 계속 갑시다. 자,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춰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첨단 핵심 기술을 개발해도 유리한 면이 있다. 자, 그러면 왜? 첫 번째는 뭐죠? 경영권이 안정적이다. 다음에 두 번째, 뭐에 유리하다? 기술 개발에 유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왜에 대한 대답은 바로 효율성인 거죠. 됐지? 자, 그 다음 탈락. 자, 그런데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 이를 이용하여 여기 밑줄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까지 여기 밑줄. 자,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구조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문제점, 저 새끼 나쁜 놈이야. 해결 방안 나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파악해야 돼. 어떻게 짝이 맺어지는지. 여러분 방금 그 문장 정확하게 차분히 다시 읽어보면 사실 문제점 두 가지입니다. 사실 문제점 두 가지요. 준? 어디있죠? 최준? 네. 왜 모른 척 하고 있어? 문제점 첫 번째 뭐죠? 결정권이야. 질문 바꾸겠습니다. 문제의 원인 두 가지. 이래서 문제인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이렇더라도 뭘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거지? 사익에 추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 방안은 얘 하나 따로 나와야 돼. 맞나? 얘 하나 따로 나와야 돼. 하반기 되면 이관부고사 칠 때 이거 나오잖아. 기출문제 리스트 쫙 밑에 적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도제적 경영 적히겠죠. 자, 다음에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경영 상황을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된다. 그래서 분식회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회계장부 조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기업의 이 재무 구조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 발표하는 회계장부는 굉장히 우리 기업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조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대우그룹이었습니다. 대우그룹. 그래서 좀 IMF 이후에 골로 갔죠. 그죠? 그리고 기업체들이 회계장부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사하는 역할이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문과들 대학 가면 두 개 중에 하나 거의 준비하더만. 첫 번째 리트, 두 번째 CPA. 공인회계사.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 붙어서 회계법인 들어가면 기업직 회계 감사하는 역할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예시 잠깐 들어봤고 자, 계속 갑시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 밑줄.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문제라면 예컨대 A라고 합시다. 그럼 해결 방안은 나 A가 와야 되거든. 그렇죠? 그럼 해결 방안 뭐죠? 권한과 정보를 좀 나누는 거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점이라면 해결 방안은 뭐지?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면 되겠죠? 됐나? 자, 그러면 방금 밑주신 부분 있죠? 둘 중에 뭔지 따져봐. 둘 중에 뭔지 따져봐. 얘야, 얘야? 얘 맞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시간 줄 테니까 마지막 단락 빨리 읽어봅시다. 그러면 마지막 단락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자, 앞에 봅시다. 여러분, 마지막 달라. 이거 완화하겠다 맞습니까? 그쵸? 나누고 있잖아. 보이죠? 자, 같이 봅시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자, 예를 들면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옵션의 권리를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영자에게 이득인 거죠? 내가 사기로 결정한 주식 가격보다 미래의 주식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 올라야 이득인 거죠. 왜냐? 싸게 산 거니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누구한테도 이득이지? 그렇죠. 주주한테도 이득이죠. 그러면 방금 그 단락은 어떻게 봐줘요?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관계 일치. 됐습니까? 자, 이 정도로 보겠고 1번은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2번부터 가겠습니다. 선제 1번, 소수의 경영진이 내린 의사결정이 수직적으로 집행되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가능하고. 자, 2번, 강한 결속력을 가진 소수의 경영자로 경영진이 이루어 경영권 유지에 강점이 있다. 가능. 자, 그 다음에 3번, 경영권이 안정되어 중요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 그럼 여러분 1, 2, 3번 있죠? 3개 옆으로 묶어봅시다. 간단하게 한 글자로 줄이면 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경영진이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 성과를 부풀릴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4번은 뭐에 대한 얘기죠? 네. 생각의 정리 그대로 문제 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음에 선주 5번 갑시다. 여러분,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게 문제야?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야?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였죠? 정답 5번. 자, 다음에 문제 3번 가겠습니다. 자, 선주 2번. 스톡 옵션은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 주식 가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식 평가 보상권과 차이가 없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평가 보상권이나 스톡 옵션이나 둘 중에 범주가 어디야? 이 주소가 여기라니까. 차이가 있으려면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묶어서 물어봐야죠. 됐나?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뭘 묻고 있는 거죠? 문제네. 해결방. 그게 아니라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짝이 맺어지는 양상을 정확하게 관찰했냐고.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의 별표. 문제 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찍은 사람 없어? 3번 제일 많이 찍었는데 작년에. 5번 찍은 사람.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 글을 쭉 읽어봤더니 과두제적 경영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남아져 있는 거냐면 예. 그리고 뭐가 문제였죠? 예. 됐죠? 그러니까 X사가 과두제적 경영이라고 칭할 수 있으려면 이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확인돼야 돼? 이것까지 확인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정확한 뭐지? 과두제적 경영의 개념정의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기 들어갑시다. X사는 정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하여 발전시켜온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도 높다.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 원래 X사의 주주들은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하였으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하였다. 이 순간 광분하는 거죠. 와, 과두제적 경영. 네, 여기 밑줄.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영 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다. 그럼 여러분, 둘 중에 뭐는 충족이 안 됐어? 충족 안 됐죠? 묻겠습니다. X사, 과두제적 경영 맞아? 아니라니까. 따라서 3번 안 됩니다. 됨? 3번 안 된다고. 여러분, 개념적인 똑바로 읽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도 안 되는 이유 납득하겠죠? 됐지? 5번도 안 되는 이유 알 수 있겠죠? 이거 과두제적 경영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선제 1번 정답인데
X사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여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는다. 그쵸? 과도제적 경영 아니니까. 근데 작년에 내가 이거 6월달 모의평가 해설 강의 찍었더니 이 학생 한 명이 질문을 했어. 이렇더라도 이거 아니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1번이 정답이죠? 근데 왜 1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문제 정확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수시 갖고 빼먹으면 안 돼. 선제 1번. 희수, 뭘 봤어야 돼? 무슨 정보 격차의 폐해죠? 그쵸. 그냥 정보 격차가 아니라 과도한 정보 격차. 무슨 뜻이죠?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정보 격차.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정답 1번. 자, 그러면 정리해봅시다. 이 주문 읽고 나면 여러분의 노트 속에 이 정도 독해 태도가 남아야 돼. 납득되죠? 자, 그러면 다음번에 1문단 읽을 때 생각 정리한 다음에 다음 단락 넘어가줘야 되겠다. 납득할 수 있나?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앞문단 뒷문단 좀 더 연결해서 읽어봐야지. 됐죠?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좀 양상을 관찰하면서 짝을 지어서 읽어주죠. 단순히 문제점, 단순히 해결책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됐지?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보기 문제가 어려운 이유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 독서 세트 중에서 예컨대 1, 2, 3번은 맞춰. 근데 4번만 틀려. 독서 보기 문제. 그렇죠? 여러분 보기 문제 왜 어렵죠? 왜 어렵지? 방금 4번 문제는 지문의 전체 이 논지를 다 파악하고 과도제적 경영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해가 다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 머릿속에 담기고 얘를 빼먹게 되면은 4번 문제 못 푸는 거죠. 됐지? 그럼 묻겠습니다. 얘 왜 어려운 거죠? 예상초에 지문의 특정 부분을 잘 못 읽었기 때문에. 그럼 1, 2, 3번은 왜 문제가 안 되느냐? 추론이 약하거나 또는 지문의 특정 부분만 물어보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이걸 끌고 와서 지문의 흐름을 쭉 탈 수 있어야 보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독해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보기 문제 해결하기 힘듭니다. 됐다? 자, 그리고 묻겠습니다. 이런 거 있나? 이게 내가 되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데 난 별로 동의 못 하겠어. 지문을 이해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대. 가능할까? 여러분 방금 전에 이렇게 과도제적 경영 지문 이해했는데 4번 문제 틀릴까? 그렇지 않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하려면 이 정도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죠? 4번 문제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A상초에 뭐가 중요했던 거지? 여기 주목해서 1문단에서 생각의 정리 끝낸 다음에 이거 두 개 다 확인해 봤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4번 문제 틀리는 건 되게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유가 1문단을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정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인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을 쉬고 나서 계속 쭉 이어서 갑시다.